여러분, 매일 먹는 쌀밥 한 공기 안에 숨겨진 건강의 비밀을 아시나요? 똑같이 흰 쌀밥인데도 어떤 쌀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어떤 쌀은 순식간에 치솟게 만듭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즐겨 먹는 길쭉한 인디카 쌀과 한국, 중국, 일본에서 먹는 찰지고 둥근 자포니카 쌀의 차이는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당과 비만, 당뇨 위험과 직결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전 세계 쌀 품종과 혈당 반응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같은 쌀이라고 해도 품종에 따라 우리 몸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오늘 저녁 식탁에 쌀밥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는 향기로운 자스민 쌀과 바스마티 쌀이 주식입니다. 반면 한국과 중국, 일본은 찰지고 탱탱한 자포니카 쌀을 고집하죠.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쉽게 느끼셨을 겁니다. 태국의 밥은 푸슬푸슬하고 알알이 분리되는 느낌이고 한국 밥상은 찰지고 끈기가 있어서 젓가락으로 뭉쳐서 먹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단순히 식감의 차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쌀의 비밀은 바로 전분 구조에 있습니다. 쌀에는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라는 두 가지 전분이 들어 있어요. 아밀로스는 직선형 구조로 소화가 느리고 아밀로펙틴은 가지 형태로 소화가 빠릅니다. 아밀로스가 많으면 밥이 푸슬푸슬하고 소화가 느려서 혈당 반응이 완만합니다. 반대로 아밀로펙틴이 많으면 밥이 찰지고 부드럽지만 소화가 빨라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죠.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놀라워집니다. 인도의 바스마티 쌀은 아밀로스 함량이 25% 이상으로 높아서 혈당 지수가 59 정도로 낮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자스민 쌀은 아밀로펙틴이 많아서 혈당 지수가 무려 91까지 치솟습니다. 같은 흰 쌀인데도 우리 몸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먹는 자포니카 쌀도 찰기가 많아서 혈당 반응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여기서 잠깐 혈당 지수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혈당 지수는 포도당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특정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70 이상이면 고혈당 지수, 55 이하면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 분류해요. 바스마티 쌀 59는 저혈당 지수이고 자스민 쌀 91은 고혈당 지수인 셈입니다. 이런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대량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지만 동시에 지방 합성을 촉진하고 지방 분해를 억제해요. 결국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인은 서구인에 비해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시아 지역의 당뇨병 증가율을 보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당뇨병 환자는 지난 20년간 3배 이상 증가했어요. 중국은 전 세계 당뇨병 환자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증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제된 고혈당 지수 쌀의 과도한 섭취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현대의학은 수많은 당뇨 치료제를 내놓았습니다. 메트포르민, 인슐린 주사, 다양한 신약들이 있죠. 식품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저당쌀, 기능성 밥솥, 혈당 관리 보조제 등을 끊임없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전 세계 당뇨 환자가 5억 명을 넘어서는 시대입니다. 2030년에는 7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특히 아시아인에게 쌀을 빼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쌀은 우리 문화와 전통, 그리고 일상에 깊숙이 뿌리내린 주식이거든요. 해답은 쌀을 끊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쌀을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자연스러운 해결책은 이미 우리 손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쌀 품종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스마티, 파보일드, 현미처럼 아밀로스가 많은 쌀을 선택하면 혈당 반응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요. 파보일드 쌀은 특히 흥미로운데요.
쌀곁재로 쪄서 말린 다음 도정한 쌀로 영양소는 백미 안으로 스며들고 전분 구조는 변화해서 혈당 지수가 낮아집니다. 두 번째는 조리법을 바꾸는 겁니다. 쌀을 넉넉한 물에 삶은 뒤 물을 버리는 과잉 물법을 사용하면 무기비소를 40에서 60%까지 줄일 수 있어요. 비소는 쌀에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중금속으로 장기간 섭취하면 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부 비타민 B와 미네랄이 손실되긴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가끔 필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저항 전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밥을 지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전분의 일부가 저항 전분으로 변합니다. 저항 전분은 소화가 늦어져서 혈당 반응이 완화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줘요. 옛날 어르신들이 찬밥을 다시 데워 먹던 지혜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입니다. 네 번째는 잡곡을 섞는 것입니다. 보리, 귀리, 키노아, 콩류를 쌀과 함께 섞어서 먹으면 식이섬유와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서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어요. 특히 보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관리해주는 뛰어난 성분입니다. 세계 곳곳의 사례를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인도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바스마티와 파보일드 쌀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인도 당뇨병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런 쌀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자스민 쌀의 높은 혈당 지수 때문에 현미나 잡곡을 섞어 먹는 방법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3년 후난성에서 카드뮴에 오염된 쌀이 대량 유통된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일으켰어요. 이 사건 이후 중국 정부는 쌀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곡물을 섞어 먹을 것을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쌀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종류를 번갈아 먹으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보리밥과 잡곡밥 전통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지혜였어요. 보리밥을 먹던 시절에는 당뇨병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흰쌀밥 위주로 바뀌면서 당뇨병도 함께 증가한 거죠. 일본에서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자포니카 쌀이라도 품종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다르다는 걸 발견했어요. 고시히카리 같은 인기 품종은 혈당 지수가 높지만 전통 품종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혈당 지수가 낮은 새로운 품종 개발에도 힘쓰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갑자기 바스마티 쌀로 바꾸라고 하면 어색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처음에는 평소 쌀에 현미를 10% 정도 섞어 보세요. 익숙해지면 20%, 30%로 늘려가면 됩니다.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바스마티나 파보일드 쌀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아요. 조리할 때도 작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밥솥에 밥을 할 때 물을 평소보다 조금 더 넣어서 약간 무르게 짓고 다 되면 10분 정도 뜸을 들인 후 한번 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전분의 일부가 변성되어 혈당 반응이 조금 낮아집니다. 식사 방법도 중요합니다. 쌀밥만 먼저 먹지 마시고 채소와 단백질, 해조류를 먼저 드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늦어져서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특히 미역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식사 시간도 신경 써보세요. 너무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되고 혈당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한 입에 20번 이상 씹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드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식후 30분 후에 10-15분 정도 가볍게 걸으면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해서 혈당이 빨리 떨어집니다. 계단 오르기, 집안일 하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도움이 돼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을 올립니다. 충분한 수면, 명상,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바스마티, 파보일드, 현미 같은 고아밀로스 쌀을 선택하세요.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대형마트에서도 판매하고 있어요. 둘째, 가끔은 과잉 물법을 활용해서 쌀을 삶고 물을 버려 중금속을 줄여주세요. 셋째, 밥을 지어서 식혔다가 재가열하면 저항 전분이 늘어나서 혈당이 안정됩니다. 넷째, 보리, 귀리, 퀴노아, 콩류를 넣어서 잡곡밥을 드시면 식이섬유와 영양이 풍부해집니다. 다섯째, 채소와 단백질, 해조류를 곁들이면 식사의 혈당 지수가 크게 낮아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80%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가끔은 좋아하는 흰쌀밥을 마음껏 드셔도 돼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 3끼를 모두 먹는 대신 16시간 금식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어 같은 쌀밥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낮아집니다. 다만 이런 방법은 개인차가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의해서 시도해 보세요.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식초의 효과입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전분의 소화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밥을 먹기 전에 물에 희석한 식초 한 큰술을 마시거나 초무침 같은 반찬을 함께 드시면 도움이 돼요. 계피도 천연 혈당 조절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요. 하루에 반 티스푼 정도의 계피 가루를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계피차로 마시면 됩니다. 쌀 외에도 다른 탄수화물 식품들과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70 정도로 중간 수준이고 감자는 품종에 따라 70-90으로 높은 편입니다. 반면 퀴노아는 53, 현미는 55 정도로 낮아요. 이런 식품들을 번갈아 가며 주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통곡물 빵을 선택하세요. 흰빵은 혈당 지수가 75 정도로 높지만 통곡물 빵은 50 정도로 훨씬 낮습니다. 면류도 마찬가지로 현미면이나 메밀면이 일반 밀면보다 혈당 반응이 낮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혈당 지수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혈당부하 지수라는 개념도 고려해야 해요. 이건 혈당 지수에 실제 섭취하는 탄수화물 양을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수박은 혈당 지수가 72로 높지만 실제로는 수분이 대부분이라 혈당부하 지수는 4로 매우 낮아요. 또한 개인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나이, 체중, 근육량, 스트레스 수준, 수면 상태 등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연속혈당 측정기를 활용하면 자신만의 혈당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쌀은 아시아인의 생명줄이라는 점입니다. 5천년간 우리 조상들이 먹어온 소중한 주식이에요. 나쁘다고 무조건 배척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무심코 먹어도 되는 단순한 곡물도 아닙니다. 품종을 알고 조리법을 알고 지혜롭게 활용하면 쌀은 여전히 우리의 건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번 주에는 현미를 10% 섞어보고 다음 주에는 바스마티 쌀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 달 후에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밥상은 지금 어떤 쌀로 채워져 있나요? 바스마티인가요? 자스민인가요? 자포니카인가요?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밥 한 공기가 여러분의 혈당을 바꾸고 건강을 바꾸고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나는 어떤 쌀을 이렇게 먹고 있다. 이런 변화를 시도해 봤다. 여러분의 작은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한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밥상, 건강한 하루 되세요.